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까지 50일 가까이 남았습니다. 이 50일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수능 성적이 결정되고 수능 성적에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갈 수 있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단 50일 동안 건강관리, 컨디션 관리 신경 써서 수능 때는 최선의 어떤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30일 날 9월 모의고사 결과를 받습니다. 이 결과를 기초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가를 좀 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전략적으로 현실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제일 먼저 수능 시간에 맞추어서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등 그리고 점심시간도 그리고 문제도 정해진 시간에 풀라. 무작정 많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딱 수능 시간에 맞추어서 공부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능 영역별 가중치를 고려하자. 지금 상담하는 학생들 가운데 어느 대학에서 2개만 반영하니까 나머지 수능은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일단 그 대학에서 하는 가중치를 고려한 학습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또는 수학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민대, 한양대 등은 국어와 탐구에 가중치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자연계열은 대부분 수학과 탐구에 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해당 영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는 겁니다. 수시에서 아무리 합격하여도 수능 최저 등급을 못 맞추면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등급을 서울대학에서도 수시 합격하여도 수능 최저 등급을 못 맞추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수능 최저를 특히 그 올해는 수학에서 문과 학생들이 수능에서 좋은 등급을 받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영어도 과거와 틀려서 지문도 틀리고 등등 그래서 영어에서도 절대 등급이라서 최저 등급을 맞추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탐구는 아예 맡아놓고 해야 되는 그런 탐구에서 좋은 등급을 맡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9월 모의평가도 고려해야 된다. 이미 9월 모의평가 결과가 이제 곧 발표나고 6월, 9월 모의고사가 갖는 특징이 뭔가 하면 수능을 주관하는 수능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와 신유형, 출제의 맥, 흐름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유형부터 시간을 투자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6월, 9월 모의평가와 아울러 EBS 교재에서 한 50% 가까이 나오므로 문제 유형이 50% 나오므로 그런 6월, 9월 모의평가와 EBS의 어떤 그것을 고려해서 새로운 어떤 문제의 흐름이랄까 유형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탐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 등급을 맞추는 데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학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학부모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일정을 알자. 지금 이제 학교에서 중간고사 끝나고 9월 모의고사 끝나고 이제 논술이라든지 면접 이런 게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일정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은 신청해 놓고 안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부모님들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대학별 고사 아이들이 공부하다 보면 일정을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신경을 쓰면서 자녀에게 너무 압박을 주지 말자 이런 지적도 있네요. 그리고 수시 모집 결과에 부모님들이 일비하자. 지금 부모님들이 뭐 이렇게 명문대학에 지원도 하고 상향 등급도 해서 아주 그 기대가 큰 것인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수시 1차 결과 발표나면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에 아무리 많이 합격해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하나만 등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시 모집 결과에 일희, 일비 하지 말고 이렇게 차분히 지켜보자는 거죠. 차분히 지켜보고 또 수시에 합격하더라도 수능 최저가 안 되면 아무 소용 없으니까 수능에 신경을 쓰도록 차분하게 수시 합격했다고 들떠있기보다는 수능 공부를 놓치면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그러면서 어,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도록 수시 모집 결과에 일비하지 말자.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제 평소에 먹지 않던 보양식이라든지 이런 거 챙겨주지 말자는 거죠. 평소에 먹지 않는 보양식 약을 챙겨줌으로써 부모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오히려 역작용이라든지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아이가 공부하는데 부모님이 이제 뒤늦게 이거 공부해라 저거 해라 학습법이라든지 문제집을 권유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역효과가 있다는 거죠. 아이가 알아서 학교 모의고사나 그런 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학습법이라든지 문제집을 가지고 하는데 부모님의 어떤 간섭이라든지 그런 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은 이런 것을 지켜보고 이렇게 마음적으로 지원한다든지 아이들 심리적인 안정, 그다음 신체적 건강, 그다음에 수시 모집에 들떠 있어 가지고 수능 공부를 하지 않는 거라든지 그 이런 수능에 준비하는 거라든지 또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수시에 대학별 일정을 놓치면 안 되는 그런 과정 그걸 챙겨준다든지 그다음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6월 고사, 9월 모의고사, 그다음에 EBS, 특히 EBS를 기초로 해가지고 문제 흐름을 알자는 거죠. 그런 걸 알고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다. 그다음에 수능의 가중치를 알자. 그다음에 수능에 맞추어서 공부하자. 전략적으로 공부하자. 현실적으로 공부하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컨디션을 잘 유지하자. 이런 것이 최근에 이렇게 정리되어 발표되는 수능까지 남은 50일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알고 좀 준비를 잘해서 11월 18일 50일 남은 수능 공부를 잘 하고 하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